예, 이번 시간은 복지의 비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사이 정부에서도 이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의 비용, 복지 재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용 이렇게 얘기할 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비용만 생각하는데요.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가 잃게 되는 이런 그 비용, 이걸 이제 경제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제적 비용 측면에서 정책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복지를 확대한다 하는 이런 정책 기조는 이미 이 결정이 된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정적 지지는 받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런 그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지 정책에 대한 어떤 최적 수준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복지는 무조건 확대되어야만이 좋은 정책이다, 이런 그 기조를 가지게 되면은 이런 그 복지를 이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국민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만큼 이 복지 수준이 지출이 높아지는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강제적인 이런 세금에 그리고 이 한때 이야기 많이 되었던 파퓰리즘, 복지, 이렇게 이제 정책 어떤 기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강제적인 세금과 파퓰리즘적인 그런 복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과연 무엇이고 어느 정도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복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 세금을 더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데 총 필요로 하는 재원이 100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00을 국민들로부터 이 세금을 통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국민들로부터 이제 세금을 100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사실 그 세금 100 그 자체는 어떤 경제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이런 그 돈을 정부 부문으로 이전만 한 것입니다. 사실 이 호주머니의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100이라는 이런 제한은 전혀 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100이라는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은 민간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일할 유인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해서 조금 더 이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차라리 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그냥 쉬겠다, 놀자 하는 그런 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열심히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는 것이 기업의 본래 사명이고 본질입니다. 근데 세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차라리 투자하느니 그냥 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도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하는 이런 그 제도를 남용하게 되면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분명 이거는 우리 사회의 낭비입니다. 이 낭비가 바로 경제적 비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극강 세금 극강에서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백이란 세금을 걸어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얼마 정도였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많은 서로 다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도 다 상이합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이 연구 중에 하나로서 제시된 것이 100의 세금을 정부가 걷어들이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제적 비용,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이런 낭비 비용, 이것이 160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복지재원 100을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 국민으로부터 이 나름대로 징수하는 이 목은 100이 아니고 100 플러스 160이 되는 것입니다. 100은 세금으로서 가져오는 것이지만은 이 100을 세금으로 가져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 비용이 16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60이라는 그런 재원을 이 민간으로부터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경제적 비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복지 정책을 100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260의 그런 경제적 희생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논리로 인해서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복지 비용, 세금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이 크다는 이런 이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이런 그 논지를 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개념 없이 무조건 복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 잘 사는 사람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첫 번째 이런 경제적 비용도 있지만은 또 두 번째 경제적 비용이 있습니다. 복지를 집행해야 되죠. 국민으로부터 100이라는 그런 경제적 희생을 통해서 이 100이라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재원이 그대로 복지 수혜자들에게 전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은 공무원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인건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를 집행하는 행정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복지를 집행하면은 항상 이런 그 정부의 공짜 돈을 거저먹으려는 그런 집단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지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낭비, 중복, 수혜, 이런 문제는 언론에서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금 복지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혜한다든지 이런 건 낭비되는 이 재원이 연간 한 2조 원이 된다 하는 이런 그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에서 복지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 낭비,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100이라는 이런 복지 재원을 확보했지만은 결국 공무원 인건비 주고 이렇게 누수되는 이렇게 그거를 차감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결과적으로 복지 이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은 6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은 분명 260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가 전달되는 것은
6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정부가 복지를 나름대로 확대하게 되면은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제적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용이 복지의 경제적 비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은 이 260의 비용을 해서 결국 복지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건 60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지 집행을 10배로 늘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60이 아니고 600으로 늘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60에 수행하기 위해서 260의 비용이 들었는데 10배이기 때문에 600을 집행하려면은 2600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600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그 복지 이 집행에 따라서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곱이나 이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을 집행하기 위해서 260이 국민의 세금, 국민의 희생이 뒤따랐는데 600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5천, 6천의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비례해서 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확대하려면은 그 논리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사회적 필요성이라든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냐를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없이 무조건 확대하면 좋다 하는 그런 사고는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단순한 사고입니다. 전 시간을 이야기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복지 정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이 비용은 경제적 비용입니다. 이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복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도 강조하지만은 이 엄청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적의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경제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이런 그 공감, 형성되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강제적인 세금과 파퓰리즘적인 복지라는 그런 접근, 정책 기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공감한 그런 형태로서의 우리가 경제적 희생이 뒤따른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런 경제적 비용을 훨씬 줄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강제적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냐에 따라서 경제적 비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적 희생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발적인 희생 어디서 나타날까요? 복지도 꼭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의 많은 부분은 민간 부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분야에서 이 복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하고 있는 많은 복지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그 구성원들이 이 정도의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다면서 십시일반으로 경제적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 희생에는 절대 경제적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냈기 때문에요. 복지를 누가 하느냐? 분명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이 복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 사회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은 훨씬 큰 것입니다. 민간 자발적입니다. 민간이 하는 이런 자발적인 복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적 비용이 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 부문과 민간 부분이 동시에 해야 되는 이 영역이고,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민간 부분으로 하여금 복지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요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 정책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